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국내 10대 저축은행들 안정성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31일에 국내 저축은행들은 1분기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축은행 안정성을 점검하는 지표로 네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축은행도 총 자산이 큰 은행이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은행도 당연히 영리 집단이니까 순이익은 흑자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BIS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총 대출 대비 자기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8%를 넘겨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면 이런 대출들은 부실 대출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부실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비율로 보여주는 지표가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8% 이하로 유지를 해야 은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이 약간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8%를 기준으로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야 좋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낮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저축은행 중에서 자산순위 12은행을 살펴볼 텐데요. 자산 기준으로 가장 큰 은행은 SBI 저축은행입니다. 총 자산이 15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2위가 OK저축은행인데 자산은 약 14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까지가 5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산과 이익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1위 저축은행인 SBI 저축은행 올해 1분기 동안 자산이 약 5,5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도 3,400억 원이 줄어들었고 페퍼 저축은행도 약 2,200억 원이 줄었는데요. 반면에 OK저축은행하고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약 1,500억 원 정도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분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상위 4개 은행은 그래도 소폭의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페퍼저축은행은 253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 은행을 보면 일단 자산은 하나저축은행은 644억 원이 늘어났지만 나머지 4개 은행은 모두 자산이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순이익은 5개 은행 모두 적자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자산과 이익으로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저축은행들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보이고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들은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자금을 확보하려고 예금금리를 급하게 높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대 마진은 역마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은행이 적자를 기록하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 2분기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핵심 지표인 BIS 자기자본 비율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표는 8% 이상 나와야 안정적인 겁니다. 일단 1위부터 5위 은행까지 보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점 8% 이하로 내려온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과 비교를 했을 때도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을 증가시키면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0.3% 하락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는데요. 뭐 그래도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6위부터 12은행을 보면 역시나 5개 은행 모두 자기 자본 비율은 8%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자기 자본 비율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은행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에큐온 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이 소폭 감소를 했지만 역시 이 2개 은행도 안정적인 범위에서 소폭 감소한 것이니까요.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지표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8%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위 5개 은행 모두 8% 이하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OK저축은행 작년 말에 이 지표가 8%를 가리키면서 약간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1분기 동안 0.7% 감소하면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7.3%로 내려왔습니다. OK저축은행은 아직까지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안정권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은행들은 비율이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되는 부실 대출 비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위부터 10위 은행들은 지난 1분기 동안 모두 여신 비율이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 상상인 저축은행이 전 분기 대비 3.6%나 상승하면서 1분기에 8.1% 비율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8%를 넘긴 것은 아니고 기준 비율을 0.1% 정도 살짝 넘긴 것이긴 하지만요. 여하튼 이 은행은 부실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약간 안정성에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다시 비율을 정상 범위로 낮출 수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여신 비율이 1% 정도는 상승했지만 그래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지표로 10대 저축은행들의 1분기 상황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를 해보면 저축은행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진 예금금리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역마진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현재 예금금리를 더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또 금리를 낮추자니 시중은행과 차이가 줄어들면서 돈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사면초가 상황이 1분기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2분기에는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BIS 자기 자본 비율은 10개 은행 모두 기준 비율인 8% 이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0개 중 9개 은행은 8%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상인 저축은행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1%로 기준점을 살짝 넘겼죠. 뭐 이것 때문에 상상인 저축은행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바겠지만요. 그래도 2분기에 다시 비율을 정상 범위로 낮추느냐를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그러면 8월 말에 2분기 경영 현황이 공시가 될 텐데요. 오늘처럼 정리를 해보고 9월 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자산 많이 불리세요. 고맙습니다.